안녕하세요. 친환경 에너지 계획 5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까지 제가 이 강의 시간을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 강의 시간이 너무 짧게 나간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학교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그 수업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강의가 너무 짧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제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그 강의 내용이 좀 부실했던 거에 대해서 좀 심심한 그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요. 혹시나 중간중간에 뭐 더 궁금한 내용이나 더 보강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제 그 메일로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제 메일 주소가 어 요겁니다. 학교 메일은 제가 잘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쓰는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혹시나 급한 연락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요거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뭐 그렇게 많이 늦은 시간이 아니면 제가 전화를 다 받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 학교 메일로 뭐 질문 보내신 분들이 있던데 그 부분은 조금 답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요 내 개인 메일, 요 내 개인 전화번호, 네, 그렇게 해서 뭐가 궁금하다 아니면 뭐가 불만이다 요거 저한테 그 회신을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시간까지 좀 부실했던 거는 죄송합니다. 자, 오늘부터 할 내용은 이제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태양 에너지를 이제 열을 이용해서 어떻게 온수나 난방, 그 다음에 어떤 공기 난방, 이런 거에 이용할까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태양의 에너지를 어떻게 전기로 활용할까 하는 거에 대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6장이 태양광 에너지고요. 6-1장에서는 태양광 에너지의 전체적인 개요, 그 다음에 6-2장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해서, 그 다음에 6-3장에서는 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s라고 해가지고 그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태양광으로 자연 채광하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우선 개요입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태양이 가지고 있는 빛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태양광의 속성을 이용해서 반도체의 원리를 이용한 태양전지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또 빛을 직접 이용해서 건물의 채광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발전을 하는 방법은 태양전지의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요건 D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BIPV는 건물의 외피의 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요즘 많이 짓는 뭐 징크 판넬이나 그다음에 뭐 외벽돌 이런 거 대신해서 태양광 패널이 건물의 이제 그 외피의 재료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빛을 직접 이용하는 방법에는 광덕트와 광선반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태양빛을 창문을 열어서 이제 채광을 할 수 있는 곳은 이제 높은 층수밖에 되지가 않죠. 그런데 지하층에 어떻게 그 태양의 자연빛을 이제 운송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이제 광덕트의 원리고요. 그 다음에 광선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른 건데 이 부분은 이제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전지의 원리입니다. 햇빛이 태양전지를 통과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물리적 과정을 거쳐서 전기로 변환되는 어떤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요 원리를 일단 설명하자면은 우선 N형 반도체가 있습니다. N형 반도체에다가 이제 빛을 쏘아주게 되면은 이제 전자가 튀어나가는 현상이 있는데요. 뭐 강전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 효과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벨상을 탔죠.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유명한 아인슈타인이고요.
어쨌든 N형 반도체에 빛을 쏘여주게 되면은 이제 전자가 튀어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전자는 그냥 바깥으로는 튀어나갈 수가 없고요.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하려면은 큰 에너지가 필요하고 어떤 도선을 연결해 놓으면은 이 전자가 이제 이 도선을 따라서 이제 흐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전자가 이동을 하려고 하면은 무언가 이제 전자가 비어있는 구멍이 있어야겠죠. 비어있는 구멍이 있어야 그 전자가 글로 이제 들어가면서 계속 이제 순환을 할 테니까. 그러면은 빛을 쏘여줬을 때 전자가 튀어나가는 쪽이 이제 N형 반도체고요. 이제 그 전자가 빠지는 쪽을 우리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 전자가 빠지는 곳을 우리 전공이라고 하는데요. 전공이 빠지게 되면은 전공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전자가 빠진 게 되니까 거기는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플러스 극을 띠게 되겠죠. 그러면은 햇빛이 받으면서 전자가 튀어나가면서 도선을 타고 이렇게 이제 흘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되고 여기는 이제 플러스 극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전구를 켜게 되는 원리죠. 광전 효과, 앞서 말했던 광전 효과는 이제 햇빛이 태양 전지를 통과하면서 발생한 어떤 물리적 과정인데요. 어, 햇빛은 광자, 입자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어, 뭐 나중에 뭐 상대성 아니 양자역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파동인가 입자인가에 대한 뭐 그런 복잡한 것들을 다루지만 어, 여기에서 사용되는 태양의 어떤 태양빛의 특징은 이제 입자성입니다. 태양빛이 입자성을 띠기 때문에 반도체를 때림으로써 전자가 이제 튀어나가게 되는 원리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광전 효과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 전지는 이제 주로 반도체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질은 이제 실리콘인데요. 태양 전지에 햇빛이 입사되게 되면은 반사, 흡수 또는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흡수되는 광자가 이제 물질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이제 전자가 이탈하면서 전공이 형성되며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그 접촉면은 이제 P층과 N층 반도체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전기장을 형성한다 하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N형 반도체가 마이너스, P형 반도체가 이제 플러스 그 전공을 가지게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 전지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리콘계 태양 전지와 화합물 태양 전지, 유기 반도체 태양 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실리콘계 태양 전지고요. 여기에는 또 결정계와 비결정계가 있습니다. 이 결정계에는 또 단결정이 있고요. 다결정이 있습니다. 이 결정질의 어떤 그 순도가 단결정은 좀 높고 다결정은 조금 낮음으로써 단결정이 다결정보다는 효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결정질 실리콘계 태양전지, 단결정, 다결정, 요 제품이 가장 많이 상용화가 되어 있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부분은 가장 경제성이 있는 제품이라는 거겠죠. 다른 부분은 아직 뭐 실용화가 현실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단결정과 다결정. 그런데 단결정이 조금 더 효율이 높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계 태양전지인데요. 태양전지는 이제 원자 수준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변환시키는 반도체 화합물 소자를 말합니다. 실리콘계가 있고 화합물 반도체가 있고요. 텐뎀형이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계를 가장 많이 쓴다. 그리고 단결정, 다결정질이 있는데 생긴 게 좀 다릅니다. 단결정은 이제 동그란 형태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동그란 형태도 있고 요즘에 나오는 그 셀 형태는 이런 식으로 에메랄드 형태처럼 이렇게 팔각 형태의 셀을 많이 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요 조그만한 이제 선이 있죠. 예. 요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들이 이 하나의 배터리 여러분들 그
잘 쓰는 건전지 있잖아요.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띠는 건전지들을 서로 이어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리는요. 다결정은, 이렇게 단결정 같은 경우는 이 색깔이나 색상이나 외형이 좀 균일해요. 보면은 실제로 균일한데, 다결정질 같은 경우는 조금 이 결정이 조금 좀 단차가 좀 있다고 해야 되나? 요렇게 좀 다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서로 이제 셀끼리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다. 비정질 실리콘질은 막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인데요. 이제 실리콘 요런 실리콘 재질 하나하나를 가지고 솔라 셀이 구성되고요. 셀은 이제 요거 하나를 이제 셀이라고 합니다. 요거 셀. 요 하나 셀입니다. 그래도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셀이겠죠. 얘가 셀일 겁니다. 예, 셀들이 모여서 이제 모듈을 구성합니다. 이제 이 한 장이 이제 모듈입니다. 모듈. 그리고 어레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 보면은 이 모듈 하나로만 안 돼 있죠. 몇 개가 서로 직병렬 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어레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태양빛이 딱 쏴져가지고 전기를 요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전류가 생성이 되겠죠. 전류가 생성이 되면은 이제 전압 제어, 역류 방지 회로를 거쳐가지고 전류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때 나오는 전류는 직류입니다. DC죠, DC. 우리가 마치 건전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항상 일정한 직류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요 직류는 우리가 실제로 건전지만 직류지, 실제로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콘센트 같은 경우는 뭡니까? 220V 교류죠. AC입니다. AC입니다. 교류죠. 파형이 계속 이렇게 시간에 따라 사인파 곡선을 그리는 전압 전류가 이런 사인파 곡선을 그리면서 방향과 크기가 계속 변하는 AC입니다. AC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 직류를 교류로 바꿔줘야만 우리가 실제로 가정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주는 걸 이제 인버터 한다. DC를 AC로 바꿔준다 해서 인버터입니다. 인버터를 교치게 되면은 이제 그 전기가 이제 교류로 변환이 되게 되고요. 이 전기를 우리가 직접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뭡니까? 전기가 남는다 이러면은 한전으로 이제 보내고요. 또 전기가 모자란다 이러면은 전봇대에서 이제 받아오는 그 원리를 이제 우리 개통 연계랍니다. 개통. 전체적인 이제 전력 개통과 이제 연결이 됐다라고 해서 개통 연계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실제적인 어떤 부하와 작동한다 하는 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태양광의 큰 분류가 두 개로 나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인버터와 개통 연계 장치를 사용해서 우리가 남으면은 한전으로 이제 우리가 전봇대 있죠. 전봇대로 이제 남으면은 보내고 모자라면은 다시 받고 하는 것은 이제 개통 연계형 태양광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여기 인버터 직전에다가 이제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남으면은 충전하고 모자라면은 다시 쓰는 우리가 전기차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방식은 이제 독립형이라고 합니다.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의 큰 시스템은 이제 이 태양광 셀과 모듈 어레이로 구성된 어떤 태양광 패널에서 전기를 받아서 DC 전기를 발생시키고요. 인버터를 거쳐서 교류로 변환이 되고 그 교류를 우리가 직접 사용하고 또 개통 연계 장치를 부착하면은 한전으로 보내고 모자랄 때 다시 쓰고 땡겨 쓰고 하는 방법. 그게 바로 개통 연계형 태양광. 그리고 인버터 전에 배터리, 축전 장치, 전기를 저축해 두는 장치가 있으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독립형 태양광 발전이 되는 겁니다. 자, 태양광 발전의 원리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 교재가 조금 잘못됐어요. 얘가 P고요. 얘가 N입니다. 우리가 N형 반도체에서 이제 전자가 발생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받았을 때 이제 직접 이제 전기를 발생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태양광 발전이라고 했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태양열 발전은 열판에다가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그 열을 터빈을 돌려가지고 발전시키는 거. 그건 이제 태양열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의 원리를 이용해서 축동력을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발전시키는 걸 태양열 발전. 그 다음에 모듈로 가지고 발전하는 거는 이제 태양광 발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구성인데요. 그 모듈 하나하나에 보면은 이 조그만한 셀이, 이 셀이 얘입니다. 얘입니다. 얘 셀이고요. 이 모듈이 얘입니다. 이 모듈이. 모듈로 어레이를 구성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발생되는 전압이 12V다. 12V다.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직렬로 연결하면은 24V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세 개를 연결한다. 이러면 36V가 되겠죠. 왜냐면은 직렬 연결해서 전압은 이제 산술적인 합이 되니까. 그렇죠? 직렬 연결해서 전류는 동일하고 전압은 각 이제 그 전위의 합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뭐 아주 먼 기억 저편에 아마 조금 기억이 남아 있을 겁니다. 병렬일 때는 전압이 일정하고 전류는 그 산술 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전압을 셀과 모듈의 그 어레이 구성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전압과 전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직렬, 병렬. 직렬과 병렬 구성. 이거 뭐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옛날에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셀들이 이런 모듈을 구성하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모듈 2장이 들어가서 이제 어레이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다른 종류인데요. 이제 평판형 시스템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치고요. 설계와 제작이 아주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각 파이프, 앵글 이런 거 잘라가지고 그냥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특별하게 뭐 광학 장치나 뭐 집전 장치, 그 다음에 태양 추적할 트래킹 도구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단지 여기 보면 이제 유리판이 덮여 있는데 그 유리판은 이제 광학의 원리라기보다는 그 셀에 이제 물이 묻으면 이제 누전이 되겠죠.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구조적인 그 이점을 위해서 이제 덮여져 있는 거지 어떤 아무런 광학적인 원리는 사실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장의 태양광 패널을 가지고는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 장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규모로 했을 때는 경제적인 그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거 하게 될 때 뭐 여기 들어가는 인건비들은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학을 여기도 따르기 때문에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단가가 낮아지고 경제성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제 너무 소규모로 하면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형 시스템이 있습니다. 집중형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이런 평판형 같은 경우는 이제 발생되는 이제 전력의 어떤 밀도가 사실 낮아요. 낮은데 얘를 이제 돋보기를 이용해 가지고 빛을 모아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발생되는 이제 전력의 밀도가 좀 높아지겠죠.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태양 그 모듈의 면적을 아주 작은 면적에만 모듈을 설치를 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집중을 시키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셀에 들어오는 이제 전력의 밀도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력의 퀄리티는 조금 높아지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집중형 광학 장치,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볼록거울이죠, 이렇게, 이, 돋보기죠, 돋보기. 볼록 렌즈죠, 볼록 렌즈. 이런 볼록 렌즈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 그리고 또 해가 항상 여기서만 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는 동네에서 떠서 서로 이렇게 움직이고, 또 계절에 따라서 이제 고저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햇빛을 정확히 맞춰가지고 이 셀을 위치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블록렌즈가 이렇게 있는데, 이 블록렌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태양이 여기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빛이 이쯤에 이제 모이겠죠. 그러면 셀 위치를 여기다 갖다 놔야 됩니다. 여기 갖다 놔야 되는데, 만약에 태양이 여기 있다.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은 모듈의 이 위치가 여기 가야 됩니다. 셀의 위치가 여기 가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 돋보기 가지고 막 이렇게 개미 태워 죽이고 한 분이 뭐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정글의 법칙 이런 거 보면, 인간과 자연의 대결 이런 거 보면은 돋보기 가지고 불 피우고 하잖아요. 빛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열이 발생하게 되고, 열로 인해 가지고 온도가 과열되게 되죠. 근데 이 셀 자체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태양빛을 많이 받아야 이제 전력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지만, 햇빛으로 인해서 온도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항이 커지게 되죠. 모든 이제 도선에서 이제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은 저항이 커지게 되니까, 그 저항으로 인해 가지고 시스템 전체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쿨링하는 도구가 또 필요하게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아직까지 상용화되었다고는 하기는 힘든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정식 장착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평판형 모듈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각 파이프 이런 데다가 이제 설치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마운팅 렉이라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즘 여러분 뭐 고프로, 그 다음에 이제 셀카봉 이런 거 보통 우리 마운트라고 하죠. 마운트 설치하는 거. 그래서 모듈도 이렇게 거치시키는 거, 마운팅 렉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보통 많이 설치하죠. 우리 지붕 위 같은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양 자체가 동에서 떠서 이제 서로 지고,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이제 고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효율을 좀 더 높일 것인가 할 때 이제 태양 추적 시스템이 들어가게 됩니다. 추적식 장착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태양의 어떤 집중형 시스템은 특히나 이제 집중비가 높아야 되므로 이제 추적 메커니즘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너무 대충거렸네. 예를 들어서 태양광 모듈이 이렇게 있다 하면은 다리가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다리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다리 4개를 다 움직여야 되죠. 4개를 다 움직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방식을 쓰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둥 하나짜리를 써야 얘를 왔다 갔다 움직이기 편하겠죠. 근데 이제 이 하중을 이렇게 한 점에서만 하중을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리겠지, 로드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좀 강화되어야 된다, 튼튼해야 된다. 이런
그 단점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이 어디 있는지를 얘가 또 알아야 되니까 센서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구동 메커니즘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 낮 시간에는 동해에서 서로 태양을 따라서,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북쪽과 남쪽으로 이제 추적이 가능해야 되겠죠. 이제 이게는 북쪽 같으면 이제 여름이 돼야 되겠고요. 여름 이제 이렇게 모듈이 여름에는 이렇게 좀 누워야 되겠죠. 눕고 겨울에는 좀 이렇게 서고, 겨울에는 서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요것도 아직까지 크게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기술 개발이 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여름철에 태풍이 불죠. 강풍과 태풍이 부는데 얘가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좀 많이 부러집니다. 많이 부러지고 기초가 파손이 되거나 얘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여기가 부러지거나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이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몇 퍼센트의 효율을 잡기 위해서 안정성을 포기하기에는 아직까지 기술의 개발이 조금 더 남았다, 필요하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독립형과 개통연계형 시스템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태양전지판에서 이제 전기를 발생해가지고 DC가 나온다고 했죠. DC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DC가 나와서 이제 인버터를 거쳐야만 집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버터를 거치면 이제 AC가 되는 거죠. AC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쓰고요. 집에서 만약에 전기가 남는다 이러면은 태양광 발전 계량기를 통과해가지고 이제 잉여 전력으로 카운트가 되고요. 만약에 이제 태양광 발전이 안 하는 밤이다 이러면은 전봇대에서 이제 전기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그걸 우리 수전이라고 합니다. 수전. 그래서 계량기를 예전에는 태양광 발전 계량기, 그 다음에 집에서 쓰는 계량기를 두 개를 달았어요. 옆에다가. 근데 요즘은 계량기가 이제 통합돼가지고 한 개만 설치를 합니다. 한 개만 이렇게 설치하면 이제 시간에 따라서 한 번은 깜빡깜빡하면서 이제 한 번은 수전 전력량 보여주고 또 깜빡하면은 이제 잉여 전력량 보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검침원이 집에 와서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개통 연계형 시스템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섬이나 아니면은 산간지방, 산꼭대기 뭐 이렇게 전봇대가 들어가기 힘든 곳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나는 자연인이다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산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이제 전봇대 안 꼽아줘요. 그 사람들을 한 명을 위해서는 안 꼽아줍니다. 전봇대를 뭐 돈을 많이 주면은 꼽아줄 수 있겠지만 그 액수가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나 여기 살아야 되니까 전력 공급해달라 하면은 공급을 안 해줍니다. 이제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개통 연계형을 구성할 수는 없고, 개통 연계형을 구성할 수는 없고, 요 인버터는 있어야 되고요. 인버터는 있어야 되고, 요 옆에다가 이제 배터리를 하나 답니다. 그래서 전력을 안 쓸 때는 배터리로 갔다가 전력을 쓸 때는 배터리에서 뽑아 쓰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이제 독립형 시스템입니다. 건물 내에 축전기가 있어야 돼요. 축전지. 그 다음에 어떤 정전시 비상전력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대부분은 이제 도서산간지방 산 꼭대기에 있는 어떤 그 경계초소나 아니면은 대피소 같은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산 꼭대기쯤에 가도 뭐 스피커가 막 달려가지고 그 뭐 이렇게 산림청 같은 데서 쓰레기 버리지 말라, 불 조심하라 이런 공지사항 이렇게 뭐 그런 걸 할 때 그 방송하는 장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렇게 독립형을 구성해놔야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태양광이 뜨는 낮에는
뜨는 전기로 이제 뭐 그런 걸 하고, 해가 안 뜨는 밤이나 비 오는 날 이럴 때는 이제 붙어 있는 배터리에서 전기를 이제 뽑아다 써야 됩니다. 자, 그렇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요즘 대한민국에 전기 안 들어오는 데가 사실 거의 없죠. 거의 없기 때문에 독립형 시스템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개통 연계형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독립형 시스템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요즘 뭐 ESS라고 이렇게 저장하는 시스템이 있긴 한데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제 불났다는 그 뉴스 나오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배터리 이용 기술이 완전하게 정립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BIPB입니다. 보통은 이제 지붕 위에다가 많이 설치를 하는데 이게 사실 건물과 하나 된 어떤 조화로움은 느낄 수가 없죠. 뭐 아무리 건축의 어떤 효율성도 중요하고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집이라는 거는 이제 보는 사람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미학적인 요소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네, 나는 전기세를 뭐 두세 배를 내더라도 나는 멋진 집에 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야, 그러면 태양광 패널을 그럼 건축 외피 자재로 쓰면 어떨까? 이런 이제 필요성에서 개발되게 됐죠. 그래서 그걸 이제 BIPB라고 합니다. 태양 전지의 어떤 그 특성에 따라서 이제 표면과 어떤 질감이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조금 인테리어적인 요소를 이제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BIPB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효율을 극대화할 것인가? 이게 사실 하는 이유가 전력의 발생 효율에 있는데 그런 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뭐 거기에는 어떤 각도와 방위, 그 다음에 뭐 PV 모듈에 어떤 발생하는 어떤 열기를 어떻게 내보낼 건가? 그 다음에 또 모듈과 모듈 사이에 어떤 음영이 있으면 또 그림자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건물과 결합을 할 것인가?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이제 그 결합은 용이해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시공 단가가 또 낮을 테니까. 그 다음에 또 유지 보수가 또 용이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무한정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또 이게 중요하죠. 이제 건축에서 항상 이제 요즘 짓는 아파트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 뭐 집에 물 새고 이런 거 없지만 주택 사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이제 누수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구조적인 안정성 이런 게 또 중요할 겁니다. 요즘에 또 지진으로 인한 어떤 내진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요. 구조적 안정성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굳이 BIPB를 하는 이유가 어떤 멋짐, 건축적인 어떤 멋짐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건축 조형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랜드마크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려가 필요합니다. BIPB의 제품 조건으로는 어떤 물리적인 내부 성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나라도 한 번씩 우박 떨어지고 합니다. 막 주먹만한 얼음덩이 막 떨어지고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일반적인 건물도 물론 손상은 있겠지만 뭐 콘크리트 집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몇 개 좀 맞아도 집이 막 뭐 비가 새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BIPB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리와 그 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내구도가 이제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죠. 내우박 성능, 그다음 또 뭐 작은 화재에도 이 확 불타버리면 안 되니까 어떤 내열 성능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화재 예방 성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발화원으로서 또 PB가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어떤 누전이 생겼을 때 스파크가 생기게 되고 그 스파크가 이제 다른 거를 태울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이 PV 모듈이 발화원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유리 건재로서 건축 자재로서의 어떤 그 모듈, 그다음 방수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관점에서는 이제 색상, 크기, 이미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의 기후 차단 성능 이거 했는데 건물에 이제 단열 성능이 막 뚝 떨어졌다 이러면은 할 필요가 없죠. 냉난방부하를 확 올려버리면 전기 생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앞에서 벌어서 뒤로 막 줄줄 새는데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풍압 내성도 필요합니다. 바람, 돌풍이 불 때 이게 확 떨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내구성, 그 다음에 시공 및 이용상의 어떤 안정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건 또 경제성이죠. 돈이 너무 비싸면 안 되니까. 결정형 BIPV 모듈, 요거는 뒷부분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빠졌네요. 이 셀 배치를 셀 자체는 투명할 수가 없어요. 완전 투명한 셀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셀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유리처럼 빛을 많이 투과할 수도 있고요. 빛을 적게 투과할 수도 있습니다. 얘처럼 이제 빽빽하게 하면은 빛이 거의 안 들어올 거고요. 얘처럼 빛을 조금 여유롭게 하면은 빛이 좀 많이 들어오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아이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분명히 셀들이 존재하지만 빛이 투과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틈을 주기 때문에 빛이 투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걸 어떻게 이제 구성하느냐 하는 거죠. 조금 널널하게 구성하느냐, 촘촘하게 구성하느냐, 여기 따라 또 달라진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붕 디자인으로 해서 빛이 이렇게 투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막형인데 얘는 완전히 투명한 건 아니지만 거의 이제 반투명식으로 해서 빛이 전체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벽부형 BIPV는 이제 벽에 붙였다 해서 벽부형이고요. 보면은 이제 벽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면 이제 요즘에 그 여러분들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징크 패널 같은 걸로 건축 마감을 많이 하죠. 이제 그런 것처럼 색깔도 약간 징크 패널 색깔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은 인테리어적으로도 건물이 좀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겠죠. 가평군 청사 같은 경우는 그냥 벽체 표면에다가 외벽에다가 그냥 모듈을 붙여버렸네요.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광 창호형 BIPV 같은 경우는 이제 창문을 이제 BIPV로 해가지고 여기 어떤 그 취득도 우리가 용이하게 하면서 이제 태양광 발전 성능도 좀 있게 한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차량형 BIPV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모듈을 한 판에다가 완전 몰빵을 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 줄씩 우리가 블라인드처럼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햇빛이 이렇게 이 안으로 직사광선이 우리가 필요할 때는 블라인드를 조금 열면 되고 또 필요 없을 때는 블라인드를 이렇게 살짝 닫으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접광을 유도하고 또 블라인드 효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이런 형식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블라인드 형식은 아니죠. 그냥 이대로 둘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이용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새 뭐 아파트 베란다에도 많이 하는데 베란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큰 판때기를 이렇게 경사지게 두려면은 이만큼 나가야 되는 거죠. 이만큼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밑에 집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겠죠. 이 위협적인 구조물이 내 머리맡에 있다고 하면은 찝찝하겠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빛도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이제 구조적인 안정성도 이제 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대면적 지붕 디자인, 뭐 큰 지붕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뭐 부산에 이제 백스코 같은 데도 보면 지붕에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아무래도 노는 지붕 공간에 이렇게 모듈을 구성해 놓으면은 디자인적인 요소와 또 성능적인 요소를 동시에 또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외벽 디자인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뭐 디자인적인 어떤 상상력을 총동원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건축 외장재인지 태양광 모듈인지 사실 별로 구분이 안 가죠. 아까 뭐 가평 청사 이런 데는 조금 티가 많이 나는데 조금 센스 있게 배치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별로 표시 안 나게 멋지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건물 조경 태양광 발전 단지는 여기는 뭐 하정 허하도의 60kW 태양광 시설인데 이거는 뭐 엄밀히 따지면은 건물 조경이라 하기보다는 이제 부지에 그냥 설치한 거죠. 요즘에는 뭐 이렇게 그냥 경사면에 설치하는 거 좀 말이 많긴 하더라고요. 요즘엔 크게 권장하고 있는 설치 방식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단 마라도 7.6kW짜리 유인 등대용 태양광 시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대전 카이스트 30kW급 태양광 발전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30kW가 어느 정도 규모이냐 하면 보통 여러분들 가정주택에 사용하는 수전 전력이 3kW입니다. 3kW. 그러면은 30kW 발전을 한다는 말은 10가구 정도, 10가구 정도가 이제 풀로 이제 전기가 나왔을 때 10가구 정도가 동시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용량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105.5kW급 태양광 발전 설비입니다. 얘는 이렇게 이제 그 구조적인 형태를 그대로 이제 따라간대요. 이렇게 하면은 뭐 시각적인 어떤 그런 그 이득도 취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코오롱 기술연구소, 아까 봤던 코오롱 기술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제 BIPB를 적용하면서 개통 연계 시스템을 했습니다. 예, 개통 연계 시스템. 예, 발전해가지고 남는 만큼은 한전에 보내고 모자라는 만큼은 우리 집에 다시 한전에서 땡겨 쓰고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한다. 거의 큰 건물에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거의 개통 연계형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광덕트입니다. 태양빛을 어떤 전기로 변환하지도 않고 빛을 그대로 쓰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 그 잔망경 그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울 여기 설치하고 여기 설치하면은 빛이 이렇게 요렇게 이제 통과하는 빛의 어떤 전반사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빛을 받아요. 빛을 받으면은 그게 이제 이런 광덕트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에 이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등처럼 쓸 수도 있고요. 얘처럼 이렇게 이 빛을 광덕트를 이용해 가지고 빛을 실내에서 발하도록 이렇게 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기 보면 빛을 받으면은 여기에서 모인 빛이 이 통로를 전반사하면서 이렇게 빛이 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이죠. 덕트형 자연 채광 시스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빛이 이런 덕트를 통과해 가지고 이제 실내로 공급이 되게 되는 겁니다. 보면은 뭐 요즘 같은 세상에 뭐 LED 전구 얼마나 잘 나옵니까? 사실 그렇죠. 그 LED 전구 같은 경우는 이제 빛 변환 효율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기도 많이 안 먹고 빛도 엄청 밝죠. 그 예전에 백열등 키던 시절과 비교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밝은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광덕트를 활용하려고 하는 데에는 실제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태양빛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태양빛의 어떤 다양한 파장들이 있어요. 그 보면 이제 태양광빛에는 어, 어떤 적외선부터 이제 우리가 그 아주 짧은 단파부터 아주 긴 장파까지 우리가 수많은 스펙트럼의 빛들이 우리 몸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거기에 맞도록 이제 진화가 되어 왔고요. 근데 이제 LED가 발견된 거는 불과 뭐 100년이 안 됐죠. 100년은 뭐야? 뭐 실제로 LED 쓴 게 뭐 한 30년도 안 됐을 겁니다. 뭐 발명은 그 전에 됐더라도 그 청색 LED를 일본에서 발명하면서 그분이 노벨상 받았죠. 그래서 지금 LED를 우리가 이렇게 그 잘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LED 같은 경우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빛의 스펙트럼 자체가 우리 가시광선급에 그 제한돼 있기 때문에 사실 태양광처럼 어떤 다양한 빛의 그 스펙트럼을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어떤 공부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때 아직까지 발견해내지 못한 어떤 인체에 주는 어떤 효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모르죠. 아직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LED만 보고 자란 사람과 자연빛을 보고 자란 사람들의 어떤 차이점을 아직 모릅니다. 그렇지만 무언가 차이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 채광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유도하는 것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광선반이 있는데요. 광선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우리가 얘가 만약에 없다. 얘가 만약에 없다 했을 때는 태양빛이 바로 이 창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겠죠. 직사각 광선이 바로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너무 밝습니다. 너무 밝고 뜨겁고 여름철에는 냉방부하를 증가시키는 어떤 그런 요인도 되죠. 그런데 얘를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여기에서 광선반이 반사해가지고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만큼 여기에서 직사광선으로 받는 어떤 열 취득은 이제 우리가 제외시키면서 여기 들어오는 우리가 채광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득은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 루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 학교에도 보면은 설치되어 있는 공간들이 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루버를 이렇게 블라인드처럼 활용하는 거죠. 얘를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세웠다가 필요 없을 때는 얘를 이렇게 닫으면은 그냥 블라인드처럼 닫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 세종청사에는 이런 식으로 광선반을 했고요. 뭐 코오롱 기술연구소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광선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광선반이 있으면은 빛이 바로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얘를 한번 튕겨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은은한 빛을 우리가 유도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헬리오스탯요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 과제는 여기 오늘 수업했던 내용 그 위주로 해서 과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항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